잘 되겠죠? 봅시다. 저거 좀 치워주세요. 뭐? 감사합니다. 일단 생물학자는으로 시작합니다. Be familiar with 뭐뭐에 익숙하다, 친숙하다라고 했어요. 생물학자는 친숙합니다. 용어예요. 어떤 용어냐면 keystone species라는 용어에 친숙하대요. 요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keystone이 핵심 역할을 하는 핵심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종이잖아요. 그래서 핵심 종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was first used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69년에 로버트 페인의 연구 이후에요. 여기서 오는 abou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을 뜻을 가져요. 그래서 해안가에 대한 이 사람의 연구가 진행된 1969년 이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대요. 유리 괜찮아요? 보여요? 그렇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발견했대요. 알아냈대요. 대절의 내용을 알아냈겠지. 근데 뒤에 보니까 대절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가 와야 되는데 by로 시작되는 거 주어 아니잖아요. 그쵸? 쭉 주어 아닙니다. 어디까지 주어가 아니겠어요? 컴마 있는 부분까지 주어가 아니겠죠? 여기까지? 그 줄 끝까지? 그럼 우린 주어부터 찾아서 읽는 게 더 좋겠죠? 얘가 뭘 알아냈는지 찾아야 되니까. 그가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대요. 무엇을? 과잉을. 뭐의 과잉이냐면 먹이, 그것의 먹이인 홍합의 과잉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또 두 번째로 아주 급격한 감소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냈대요. 어느 면에서? 생물의 다양성의 면에서요. 그럼 일단 첫 번째 sharp는 A번 급격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위에 우리 아까 안 읽은 거 한 줄 다시 읽어보자.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냐면 by removing the predator 포식자를 제거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대요. 그리고 그 포식자가 바로 밑에 저 불가사리인데 얘의 이름이 뭐냐면 보라 불가사리래. 보라 불가사리를 제거함으로써 어디에서? 해안가에서. 제가 포식자인가 봐. 그리고 그 불가사리의 먹이가 바로 홍합인 거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됐나요? 해야죠. 자, 해안가에서 불가사리가 없으면 불가사리의 먹이인 홍합이 많아져. 과도하게. 그치? 그리고 그 결과 생물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줄어든대. 그걸 얘가 알아냈대. Therefore, 그러므로 이 핵심 종은요. 여기서 원은 부정대명사입니다. 뭐를 지칭하는 부정대명사냐면요. 앞에 있는 종을 지칭하는 부정대명사예요. 핵심 종이라는 건 어쨌든 종류예요. 근데 어떤 종류인지 대시라는 관계대명사가 설명할 거야. 그래서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뭐보다? 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느 면에서? 그 숫자의 면에서. 그러니까 종류의 종의 수의 면에서, 개체 수의 면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핵심 종이래. 그럼 아까 홍합과 불가사리 둘 중에 이 두 가지 종의 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종이 누가 되는 거야?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핵심 종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어서요. 반면에 while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 종이 refer to 뭐뭐를 말하다, 뭐뭐를 일컫다 라는 뜻의 동사이죠.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구체적인 하나의 종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어떤 종이냐면 대절이에 꾸며줄 거예요. structure, 구성하는, 만드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한 생태계를 만드는 구체적인 한 가지의 종류를 말하는 게 핵심 종인 반면에 핵심 소비자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인간의 그룹을, 어떠한 구체적인 인간의 그룹을 핵심 소비자라고 해요. 근데 뭐 하는 인간들이냐면 또 대절로 얘 꾸며주겠죠. 시장을 형성하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이에요. 뭐에 대해서? 특정한 자원에 대해서. 됐죠?
그 다음에 이어서 높은 수요는요. 뭐에 의한 높은 수요냐면 아주 약간의 인간들에 의한,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에 의한 높은 수요는 can bring,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플로라 앤 파우나 밑에 동식물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들의 이름이래요. 플로라는 꽃의 신이라고 했나?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쟤는 가축의 신이래. 가축의 신의 이름이래. 그래서 식물과 가축을 함께 묶어서 동식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이름에서 따왔대요. 됐죠? 어디까지 했냐? 몇몇의 약간의 개인에 의한 높은 수요는요,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야기할 수 있냐면 이 동식물을 어디로? To the bleak. 이거 옆에 나와 있었죠?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뭐예요? 얘 이렇게 묶어서 Bring A to the break. 가장자리로 가져가다, 가장자리로 데려가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자리는 그냥 물리적인 가장자리가 아니라 위기로 몰고 간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동식물을 위기로 만들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물의 경우에는요, 농업이 account for, 차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에 B의 뜻으로 쓰였어요. 차지합니다. 얼마큼을 차지하냐면 미국에서의 사용량의 총 80%를 농업이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을 쓰는 전체 양 중에 80%는 농업 때문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큰 규모의, 대규모의 농장은요, 핵심 소비자래요. 뭐에? 물에 대해서. 핵심 소비자래요. 그래서 마지막, 보존하려는 노력은 얘가 주어입니다. 근데 뭘 포커싱해서 보존하려는 노력이냐면 농업에 포커싱해서 보존하려는 노력은 can lead to, could lead to,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로 이어질 수 있냐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관련된 자원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련된 자원이 뭐야? 물인 거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은요, depend on, 뭐뭐에 의존하다, 달려있다 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은요, 달려있습니다. 뭐에 달려있냐면 목적어 2개 나올 거예요. protecting, 보호하는 것에 달려있대요. 이런 핵심 종을 보호하고, 두 번째 목적어가 reducing입니다. 이런 핵심 소비를 줄이는 것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습니다. 됐죠? 내용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소재가 무엇이었나? 시우야. 3번. 아니 말고. hidden rule, hidden role, 이 핵심 중에 숨겨진 역할?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역할이? 어떤 역할에 대해 숨겨져 있다고 말했는데? 2번인가? 그렇죠. 2번이죠. 딱 그냥 단어로 딱 나와 있잖아. 핵심 종과 핵심 소비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우린 지금 주제 찾는 거 아니고 이 문제는 소재 찾는 거였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소재를 활용한 제목으로 도겸아 몇 번이에요? 3번. 자, 3번에 보면 밑에 뒤에 No more endangered species 있어. endangered species 하면은 멸종위기 종이에요. 멸종위기 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나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멸종위기 종이 나온 적이 없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몇 번이에요, 그럼? 너 빨리 몇 번이에요? 얘도 몰라. 너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2번. 어? 그냥 2번이래요. 거봐, 내가 모른다고 했잖아. 네. 2번에 invisible이 무슨 뜻이게? 5번이네. 2번에 invisible이 무슨 뜻이게? 안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뭐가 보이지 않는데? 5번이네.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 5번이네요. 5번이죠. 사실 저거 5번 할랬어요.
부러지지 마세요. 약간 선이 미끄러지면 어떡해. 자, maintaining balance 하면은 균형을 maintaining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와 뭐 사이의 균형이야? 핵심종과 소비자 거기를 기점으로 한 그 균형을 유지하는 거. 그게 잘 유지가 돼야지 생물학적 다양성이 지켜지고 뭔가 과잉되거나 뭔가 부족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얘 지금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됐나요? 뒤로 쭉 넘어가서 마지막 변형 문제 아니죠? 같은 소재 문제도 풀 건데요. 페이지 167쪽이고요. 요거 2개 4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세요. 골랐어, 시우야? 네. 자, 빈칸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빈칸 문제. 얘들아, 문장 맨 앞줄,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고요. 그럼 얘 주제겠죠. 그쵸? 그럼 밑에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이거 우리 항상 보기, 영어면 보기 먼저 읽어본다고 했죠. 눈인데 어떤 눈이냐면 바깥을 향하고 있는 눈은 are linked,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사냥의 성공과 연관되어 있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더 강력한, 더 힘이 있는 종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좁은 영역의 시야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다라는 거겠죠? 3번. 인간의 눈은요. 근데 어떤 눈이냐면 앞을 향하고 있는 인간의 눈은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위험을 감지하는 걸 가능하게 만든대요. 4번에 시력은요. 면밀히 연관되어 있어요. 무엇과? 약한 종의 멸종과. 5번. 동물은 사용합니다. 그들의 시력을요. 그들의 종의 구성원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력을 사용한대요. 됐죠? 여기 읽었으니까 우리는 얘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주제 찾으러 가볼 겁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것 같지? 이상하게. 월요일이야. 수요일은 수요일이라 다운이 되던데. 맞아요. 수요일이었어요. 자, 흥미롭게도 in nature, 자연에서는요, 뭐 합니다. 얘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에 대한 근거를 우린 찾으러 가봅시다. 차이, 구별. 얘가 주어입니다. 뭐와 뭐의 구별이냐면 포식자와 먹잇감의 구별은요, 제공합니다. 무엇을 제공하냐면 아주 명백한 이것의 예시를 제공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얘들아, 이 빈칸이 되겠죠, 그쵸? 이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빈칸에 이 주제의 예시, 이 글의 주제에 대한 아주 확실한 예시를 제공한대요. 오케이? 핵심 특징은 어떤 핵심 특징인지 대시 앞에 있는 특징 꾸며줄 거예요. 포식자를 먹잇감과 구분하는 핵심 특징은 발톱의 존재가 아닙니다. 또는 다른 특징이 아니래요. 뭐와 관련 있는 특징이냐면 생물학적으로 무기와 관련 있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무기와 관련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아니래요. 발톱도 아니래요. 발톱이 얘들아 생물학적인 무기의 예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포식자와 먹이를 구분짓는 건 어떤 위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뭔데? 핵심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 그들의 눈의 위치래요. 걔네 눈의 위치래. 그러면 눈에 대한 얘기 할 건가 봐 일단. 안 그래도 밑에 보기에 시력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쵸? 이어서 포식자는 진화합니다. 어떻게 진화하냐면 눈을 가진 채로 진화하는데 어떤 눈이냐면 앞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얘를 풀어서 쓰면 포식자는 눈을 앞을 향한 채 진화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 눈이 앞을 향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은 허락한대요. 무엇을 허락하냐면 얘가 지금 양안시라고 해서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력을 허락한대요. 그리고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제공하는데요. 어떤 걸 제공하냐면
아주 정확한 그 깊이에 대한 인지를 제공한대. 뭐 할 때? 먹잇감을 찾을 때. 그러니까 먹잇감이 얼마큼 멀리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런 거리감, 깊이감, 요런 거를 준다는 거죠. 눈이 양쪽으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은. 반면에 먹잇감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눈이냐면 outward니까 밖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얘는 이제 분사가 또 나와요. maximizing 하면 최대치로 만드는 거죠. 최대치로 만드는데 뭘 최대치로 만드냐면 주변을 바라보는 시력을 최대치로 만들대요. 눈이 바깥쪽을 향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특징들은 허락합니다. 무엇을 허락하냐면 the hunted는 사냥을 당하는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이 아니라 종을 말하겠죠, 여기서. 사냥을 당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대요. 그런 것을. 어떤 위험인지 또 대절이 연결할 겁니다. 어떤 각도에서부터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눈이 양옆을 향해 있는, 바깥쪽을 향해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 동물 중에. 이상어. 뭐라고? 아니 못 들은 걸로 하고. 뭐 생각해봐. 눈이 바깥쪽을 보고 있는 동물 뭐가 있어? 맹능밖에 생각 안 나. 물고기. 물고기. 또 뭐 새, 참새 막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생겼잖아. 얘들아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눈이 여기 달려있잖아. 이렇게. 좀 징그럽네요. 걔네 그렇게 생겼는데? 걔네들은 포식자기보다는 먹잇감에 속하는 애들이죠. 그쵸? 물론 걔네들이 뭔가를 잡아먹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먹이사슬의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얘네는 눈이 바깥쪽에 달려있어. 이게 왜 바깥쪽에 이렇게 달린 거래? 더 넓은 각을 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눈이 바깥쪽으로 달린 거래. 네. 자, 여기서 constant는 일치하는 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위치, place, 우리의 위치와 일치한대. 어디에 있는 일치냐면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우리의 위치와 일치하게도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면 앞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죠. 인간이 먹이사슬의 제일 꼭지점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치? 우리는 눈이 앞에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게이지, 측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를. 그리고 또 추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요. 근데 우리는 또한 놓칠 수 있어요. 무엇을? 중요한 행동을요. 어디에 대한 중요한 행동이냐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중요한 행동을 놓칠 수 있다. 시야가 앞을 본다는 건 좁다라는 거지. 그치? 이쪽 뒤쪽은 안 보이잖아. 내가 손이 여기만 가 있어도 내 손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먹이사슬의 꼭지점에 존재한대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포식자와 먹잇감의 제일 확실한 차이점은 뭐다? 눈의 위치, 시력의 범위, 시각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어야 돼요? 성환아? 그렇지. 강력한 종, 가장 강한 종은 좁은 시각의 좁은 범위의 시야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약한 종일수록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그게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인 거죠. 주제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2번에 요약문 만드는 겁니다. 요약문을 먼저 읽을 거예요. 요약되어 있는 걸 먼저 읽으면 여기서 as는 컴마 찍혀있고 동사도 따로 없으니까 전치사입니다. 핵심 종으로서 어디에 있는 핵심 종이냐면 열대 우림에 있는 핵심 종으로서 이 무화과 나무는 지지합니다. 무엇을 지지하냐면 과일을 먹는 동물의 생존을 지지한대요. 뭐 할 때 지지하냐면 다른
과일들이 어떻게 됐을 때, A 했을 때, 그리고 그러므로 또 이런 생태계를, 그들의 생태계를 B 할 수도 있대요. 됐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은요, 더 중요하대요. 어느 면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그들의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그 면에 있어서 더 중요하대요. 뭐보다? 다른 것들보다. 다른 종들보다. 그리고 그런 종들이 어떤 종이냐면 핵심 종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런 종들이 더 필수적이에요. 어느 면에 있어서 필수적이냐면 이 전체의 생태계의 본성과 체계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그런 종들, 핵심 종들이 더 필수적이래요. 아까 우리 했던 그 얘기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사실인지 대절이 동격의 대절입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다른 종들이 의지하고 있거나 혹은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뭐로 인해서? 핵심 종에 의해서. 이런 사실은 드러났습니다. 뭐 할 때 드러나냐면요, 그 핵심 종이 is removed, 없어졌을 때. 그게 사실로 확인되었대요. 도겸아, 보고 있지? 내가 저거는 하라고 했어. 끊어읽기는 하세요. 내가 어느 날인가 깁스를 하고 와도 난 수업을 할 테니 너는 끊어읽기를 하거라. 나도 곧 깁스를 하게 될 것 같단 말이지. 헐. 너 여태 얼마 남아, 도겸아? 나 어깨가 나갔어 지금. 서율 때문이에요. 뭐라고? 서율 때문이에요. 아, 서율이 때문이라고? 그래, 서율아 너 때문이래. 어쨌든 이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얘들아, 이때 강조 구문인데요. 그 사이에 있는 in this sense는 그냥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굳이 해석 안 되고 강조 구문으로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대절 뒤에 있는 것만 볼 거예요. 우리는 이끌어야 합니다. 무엇을? 관심을요. 어디로? 이 무화과 나무로 관심을 둬야 한대요. 자, 무화과 나무의 서로 다른 종들은 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핵심 종일지도 모른대요. 어디에 있어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서요. 비록 이 무화과가 만들지만요. 뭐를 만드냐면 끝없이 많은, 수없이 많은 이 과일들, crop of fruits니까 과일이겠죠? 과일들을 만들지만 과일을 먹는 이 원숭이나 새들이나 뭐 박쥐나 또 다른 이런 척추 동물들은, 이 우림에 사는 척추 동물들은 보통 먹지 않는데요. 그 무화과를 대량으로 먹지 않는데요. 그들의 식단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식이 무화과는 아니다. 얘네는 과일을 먹는 생물들이지만 그 많은 과일 중에, 수많은 과일 중에 주식이 무화과는 아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떤 해 동안에는, 어떤 해인지 이거 when으로 관계 부사로 설명할 겁니다. 다른 과일들이 덜 풍부한 그런 해에는, 하지만 반대로 무화과 나무가 중요해진대요. 어느 면에서 중요해지냐면 이 과일을 먹는 척추동물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대요. 자, 요거 그냥 순서 바꾼 중요한 문장이라서 순서만 바꾼 거예요. 도치된 문장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사라진다면 대부분의 과일을 먹는 척추 동물은요, 어떻게 될 거냐면 제거될 거래요. 똑같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호하는 것은 그런 열대우림 지역에서, 열대우림 지역에 있는 이 생태계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보전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 증가시키냐면 가능성을요. 가능성, 어떤 가능성인지 대절이 동격으로 설명할 겁니다.
원숭이, 새, 박쥐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증가된대요. 무화과 나무가 얘네의 주식은 아니지만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요약문으로 넘어와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런 과일을 먹는 동물들의 생존을 지지합니다. 뭐 할 때 지지하냐면 도와주냐면 다른 과일이 어떻게 됐을 때? 많이 없을 때. 그치? 그러면 insufficient, 불충분한 두 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 무화과 나무는 그들의 생태계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죠. 그래서 preserve. 됐나요? 조금 시간이 없어서 얘들아